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길이 가는 카드가 2개 있다면 2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일 번 고르신 분들 9월에는 밀린 돈이나 생활 문제 하나가 현실적으로 정리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응원이 다음 풀이에도 큰 힘이 되죠. 1번 소품은 맑은 옥수 그릇이에요. 이걸 고르셨다는 건 지금 1번 분들이 뭘 더 크게 벌리고 싶은 마음보다 일단 내 생활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돈도 너무 복잡하고 사람도 너무 복잡하고 집안일도 하나씩 밀려 있고 머릿속에 해야 할 일 목록이 계속 떠다니는 상태예요. 뭔가 더 얻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먼저 비우고 싶어요. 너무 오래 쌓였거든요. 요즘 제일 큰 문제는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와도 남는 느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들어와요. 월급이든 일당이든 매출이든 가족한테 받는 돈이든 누가 주는 생활비든 아예 끊긴 건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카드값 빠지고 자동이체 빠지고 보험료 빠지고 교통비 쓰고 장 봐야 하고 가족한테 들어가고 약속 하나 나가면 또 돈 나가죠. 그러고 나면 통장에 남은 금액 보고 괜히 마음이 꺼져요. 돈이 들어온 날인데도 기분이 오래 안 가요. 들어오자마자 어디론가 다 흩어지는 느낌이에요. 1번 분들 이런 적 있으시죠? 분명히 이번 달은 좀 아껴 썼다고 생각했는데 카드 청구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딱히 크게 산 것도 없는데 생활비가 계속 나가요. 마트 한 번 다녀오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택시 한 번 타면 아깝고 커피 한 잔 사도 괜히 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썼다는 죄책감보다 돈 쓰는 것 자체가 피곤해진 상태예요. 사고 싶어서 쓰는 돈보다 안 쓰면 안 되는 돈이 많았어요. 그게 사람을 더 지치게 해요. 1번 분들은 원래 막 무책임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번 달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 누구한테 얼마 들어가는지, 어떤 지출은 미뤄야 하는지 늘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해도 생활이 시원하게 나아지는 느낌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계산하는 것도 지쳐요. 통장 확인하는 것도 싫고, 카드 앱 여는 것도 싫고, 고지서 보는 것도 싫어져요. 그래서 더 미루게 됩니다. 근데 미루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져요. 1번 분들은 지금 이 고리를 끊어야 해요. 그리고 1번 분들 주변을 보면 내가 안 챙기면 안 굴러가는 일이 많아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고 사람 관계에서도 그래요. 누가 "이건 네가 좀 봐줄 수 있지?" 하고 자연스럽게 넘기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쓰면 되니까, 내가 움직이면 빨리 끝나니까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 결국 내 시간과 돈이 같이 빠져나가요. 1번 분들은 지금 그 부분에서 많이 지쳐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왜 늘 내가 해야 하지?' 하는 말이 올라옵니다. 9월 초를 보면요. 초반에는 갑자기 큰돈이 들어오는 장면보다 돈이 새는 구멍을 발견하는 장면이 먼저 보여요. 예를 들면 핸드폰 요금제를 다시 보게 된다든가, 안 쓰는 구독 서비스가 아직 빠져나가고 있었다든가, 카드 할부가 이번 달에 끝난다든가, 자동이체 중에 줄일 수 있는 게 보인다든가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번 분들한테는 꽤 커요. 왜냐하면 1번 분들은 큰 지출 하나보다 매달 조금씩 새는 돈 때문에 더 지쳤거든요. 9월 초에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카드 앱을 열었는데 평소에는 그냥 넘기던 항목이 딱 눈에 들어와요. 이거 아직도 나가고 있었네? 그 순간 괜히 짜증도 나고 내가 왜 이걸 이제 받지 싶기도 해요. 근데 바로 해지하거나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긴 건 아니지만 매달 나가던 구멍 하나를 막은 거니까요. 이게 1번 분들 9월 좋은 일의 시작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꼭 누가 봉투 들고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나갈 돈이 멈추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게 이번에는 꽤 크게 작용합니다. 또 9월 초에는 집 안을 정리하게 되는 장면도 보여요. 특히 현관, 부엌, 책상, 지갑, 가방 안쪽이에요. 오래된 영수증, 안 쓰는 카드, 예전에 받아둔 쿠폰, 놓치고 있던 서류, 보증서, 환급 관련 종이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닌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처리해야지.' 하고 움직이게 돼요. 1번 분들은 집이 정리되면 돈도 같이 정리되는 사람이에요. 공간이 지저분하면 마음도 자꾸 밀리고 마음이 밀리면 돈 확인도 미루게 돼요. 그래서 9월 초에는 청소가 그냥 청소가 아니에요. 돈과 연결된 정리예요. 이런 것도 보여요. 옷장 정리하다가 안 쓰는 물건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예전에 사놓고 안 쓰던 가전, 책, 아이 물건, 운동용품 선물 받았는데 안 쓰던 물건, 한번 쓰고 넣어둔 도구 같은 거요. 그걸 그냥 두면 짐인데 9월에는 그게 돈이 될 수 있어요. 중고로 팔면 큰돈은 아니어도 장 보는 돈, 교통비, 카드값 일부가 됩니다. 1번 분들은 "이거 팔아봐야 얼마 안 돼." 하지 마세요. 9월에는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건이 빠지면 마음도 같이 빠져요. 집 안에 숨통이 트이면 머릿속 계산도 조금 줄어듭니다. 9월 초에 가족하고 돈 얘기를 꺼낼 가능성도 보여요. 막 큰 싸움처럼 보이진 않아요. 다만 속으로 참던 말을 조금 꺼내는 쪽이에요. "이번 달은 내가 다 하기 어려워. 이건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미리 얘기해 줘야 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입이 잘 안 떨어져요. 1번 분들은 가족한테 돈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9월에는 그 말을 해야 해요. 그래야 혼자 떠안던 게 줄어요. 9월 중순에는 연락이 들어와요. 이 연락은 막 드라마처럼 큰 소식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말이에요. "전에 얘기했던 거 아직 가능하세요? 그때 정산 못한 거 이번 주에 보내드릴게요. 혹시 이번 달에 시간 되세요? 작게라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전에 해주신 거 괜찮아서 다시 부탁드려요." 이런 말이에요. 핸드폰 화면에 짧게 뜨는 연락이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돈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번 분들은 이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반갑긴 한데 귀찮기도 하고 고맙긴 한데 또 내가 부담을 떠안는 건 아닌가 싶고 돈이 되긴 할 것 같은데 조건이 애매하면 또 손해 볼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9월 중순에는 무조건 좋다고 하지 말고 조건을 물어봐야 해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금액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가 맞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입금은 언제 가능할까요?" 이렇게요. 이 질문을 해야 1번 분들이 손해를 안 봐요. 예전에는 이런 걸 물으면 좀 속 좁아 보일까 봐 그냥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일은 커지고 돈은 작아져요. 9월에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좋은 일이 들어와도 조건을 못 잡으면 좋은 일이 피곤한 일로 바뀌거든요. 이번에는 착하게만 굴지 말고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확해야 오래 갑니다. 9월 중순에는 예전 사람도 같이 보여요. 예전 손님, 예전 거래처, 예전 직장 동료,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 예전에 돈 얘기 오갔던 사람, 이쪽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그 일 하세요? 전에 도와주신 거 생각나서요. 이번에 사람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 연락이 오면 예전 기억 때문에 마음이 애매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조금 피곤했던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감정으로만 보지 말고 조건으로 보세요. 조건이 맞으면 받고 조건이 흐리면 거절하면 됩니다. 9월 말에는 실제로 돈이 조금 남거나 부담 하나가 줄어드는 장면이 보여요. 완전히 부자가 된다. 이런 말 안 할게요. 대신 말일에 그래도 이번 달은 넘겼다 하는 숨이 나와요. 생각보다 덜 나갔거나 예상 못한 돈이 들어왔거나
누가 부담을 나눠줬거나 미뤄진 정산이 들어오거나요. 1번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좋아요. 큰 행운보다 당장 이번 달 생활이 안정되는 게 더 급했거든요. 말쯤에는 장바구니 담을 때도 조금 덜 떨려요. 카드 결제할 때도 이전보다 덜 불안하고요. 큰 사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숨이 조금 돌아오는 거예요. 가족한테 들어가는 돈도 전부 혼자 막는 게 아니라 누가 조금 나누거나 예정된 지출이 뒤로 밀리거나 필요한 물건을 싸게 구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좋은 일이에요. 1번 분들이 원하는 건 허황된 대박이 아니라 당장 이번 달을 덜 무겁게 넘기는 거였어요. 돈 쪽으로 예를 더 들면요. 첫 번째는 받을 돈이에요. 이미 일해놓고 못 받은 돈, 예전에 빌려줬는데 말하기 애매했던 돈, 누가 정산해 주겠다고 하고 미룬 돈, 내가 대신 내준 돈, 이런 게 9월에 다시 올라와요. 근데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짧게라도 말해야 해요. 이번 달 안에 정리 가능할까요? 입금 날짜만 알려주세요. 제가 확인차 연락드려요. 이 정도면 돼요. 감정 섞지 말고 딱 날짜만 물어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끼는 돈이에요. 구독료 해지, 요금제 변경, 불필요한 보험이나 서비스 점검, 카드값 분리, 장보기 방식 변경처럼요. 한 번에 큰 금액은 아니어도 이게 계속 쌓이면 마음이 편해져요. 1번 분들은 9월에 돈을 더 벌어야만 산다가 아니라 새는 돈을 막아야 산다가 먼저예요. 마트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목록을 적고 가면 줄일 수 있어요. 배달을 한번 줄이고 직접 간단히 해 먹는 것도 보여요. 대단한 절약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정이에요. 세 번째는 작은 부수입이에요. 중고거래, 단기 알바, 하루 도와주는 일, 지인 부탁, 작은 수당, 포인트 환급, 돌려받는 금액,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1번 분들은 이걸 너무 작게 보면 안 돼요. 이거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하고 넘기면 그 다음 연결도 놓쳐요. 작은 돈을 챙기는 사람이 큰 걱정도 줄입니다. 9월에는 몇만 원이 그냥 몇만 원이 아니에요. 한 끼 장 보는 돈이고 교통비고 카드값 일부고 마음의 여유예요. 일 쪽에서는요. 예전에 해본 일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새로운 걸 갑자기 배우는 일보다 1번 분들이 이미 잘 아는 일, 예전에 해봤던 일, 누가 1번 분을 믿고 다시 부르는 일이 좋아요. 직장에서는 이 업무 해보셨죠? 하고 불릴 수 있고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면 예전 손님이나 거래처가 다시 연락할 수 있어요. 이때 귀찮다고 넘기지 마세요. 이번에는 조건만 잘 잡으면 돈이 됩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은 이런 장면도 보여요. 누가 갑자기 자료를 찾아달라고 하거나 예전에 처리했던 일을 다시 봐달라고 해요. 처음엔 또 나한테 싶어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상사가 1번 분이 얼마나 꼼꼼한지 다시 봅니다. 다만 여기서 무조건 다 떠안으면 안 돼요. 이 업무는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다른 업무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그래야 일이 쌓이지 않습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인 분들은 예전 손님이 중요해요. 새 손님보다 다시 오는 손님이 좋아요. 전에 해주신 게 괜찮아서요. 이번에도 부탁드릴게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가격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예전 가격 그대로 해도 되는지, 지금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지 보세요. 재료비나 시간이 늘었다면 설명해도 됩니다. 1번 분들은 정직하게 말하면 상대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는 아주 확실히 보여요. 9월에는 말 예쁜 사람보다 약속 지키는 사람이 귀인이에요. 막 힘들었지,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고맙죠. 근데 1번 분들한테 진짜 도움되는 사람은 정보를 주는 사람, 연락처를 주는 사람, 돈이 되는 일을 연결해 주는 사람, 정산을 실제로 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취하지 말고 행동을 보세요. 반대로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말은 다정한데 계속 부탁만 하는 사람, 돈 얘기는 흐리게 넘기는 사람, 일은 크게 맡기면서 고마움은 작게 표현하는 사람. 이 사람은 9월에 조심해야 해요. 1번 분들은 착해서 또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다만 내 생활을 무너뜨리면서 도와주면 안 돼요. 가족 쪽은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집안에서 돈 나갈 일이 하나 보입니다. 생활비, 부모님 관련 비용, 자녀 관련 비용, 명절 준비, 병원, 집 수리, 차 관련 비용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1번 분들이 혼자 다 내면 안 돼요. 그동안은 내가 내면 조용하니까, 내가 하면 빠르니까, 내가 말 안 하면 싸움 안 나니까 그렇게 해왔을 수 있어요. 근데 9월에는 나눠야 해요. 이번에는 같이 부담했으면 좋겠어. 내가 전부 하기는 어려워.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불편해도 하고 나면 1번 분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또 가족 중에 1번 분한테 자꾸 기대는 사람이 보여요. 돈으로 기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시간으로 기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가 좀 해 줘. 네가 알아서 해 줘." 이 말을 듣고 계속 움직였던 분들이 있어요. 9월에는 그 말에 바로 움직이지 말고 먼저 범위를 정하세요. "이건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건 어렵다.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에 가능하다. 돈은 어렵고 시간으로 도울 수 있다." 이렇게요. 이게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피해야 할 행동도 바로 말할게요. 돈 문제를 서운함으로 말하면 안 돼요. "너는 왜 맨날 그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방어해요. 받을 돈도 늦어질 수 있어요. 이번에는 짧게 가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능할까요? 날짜만 알려주세요." 이게 훨씬 세고 정확해요. 그리고 통장 보기 무서워서 피하지 마세요. 1번 분들은 안 보면 더 불안해져요. 보면 처음엔 한숨 나오지만 그 다음엔 방법이 보여요. 9월에는 확인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눈으로 숫자를 봐야 줄일 것과 받을 것이 구분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걱정만 커져요. 또 하나, 작은 일을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지 마세요. 1번 분들 중에 내가 이 정도 일을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9월에는 작은 일이 다음 일을 부를 수 있어요. 다만, 조건 없는 부탁은 거절하고 조건 있는 작은 일은 받아보세요. 그 차이가 중요해요. 좋은 일이 실제로 들어오는 장면을 말해 볼게요. 초반에 카드 내역을 보다가 새는 돈 하나를 발견해요. 그걸 바로 정리해요. 며칠 뒤 예전 사람한테 연락이 와요. 작은 일인데 해줄 수 있냐고 물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해줬겠지만 이번에는 금액과 날짜를 물어봐요. 상대가 알겠다고 해요. 중순 지나서 그 돈이 들어와요. 말쯤에는 미뤄졌던 정상까지 들어오거나 예상했던 지출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박은 아니지만 살았다. 이 말이 나와요. 1번 분들에게 9월 좋은 일은 바로 이거예요. 생활이 다시 손에 잡히는 거예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9월 첫 주에 통장 내역, 카드값, 자동이체를 직접 보세요. 보는 게 무서워도 보셔야 해요. 그리고 필요 없는 지출 하나를 끊으세요. 작아도 괜찮아요. 한 달에 몇 천 원, 몇만 원이라도 좋아요. 그걸 끊는 순간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받을 돈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길게 설명하지 말고요. 입금 날짜만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상대가 미안해 하든 말든 1번 분들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걸 정중하게 말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 현관하고 부엌을 정리하세요. 이건 그냥 미신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관은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고 부엌은 생활비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정리되면 1번 분 마음도 현실적으로 정리돼요. 정성을 들이고 싶으신 분들은 밤에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9월에는 제 생활이 안정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짧게 말해 보세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신령님께서도 말보다 행동을 봐주십니다. 통장 보고 정리하고 받을 돈 말하는 그 행동이 이미 정성이에요. 1번 분들 9월은 한 방에 뒤집히는 달이 아니에요. 대신 진짜 필요한 게 풀립니다. 새던 돈이 막히고 밀린 돈이 정리되고 작은 수입이 붙고 가족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확인하면 풀리고 말하면 들어오고 정리하면 남습니다. 이번 달은 피하지 말고 직접 보세요. 1번 분들한테 좋은 일은 거기서 시작돼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1번과 함께 9월에 꼭 정리하고 싶은 생활 문제 하나만 남겨보세요. 2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2번 고르신 분들 9월에는 기다리던 연락이나 반가운 제안이 실제로 들어오네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보태주세요. 2번 분들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왜 지금까지 늦어졌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뭘 확인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이번 소품은 황금 복주머니예요. 이걸 고르셨다는 건요. 이번 분들 마음속에 나도 이제 좋은 소식 하나쯤은 받아도 되잖아?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기다린 게 많아요. 답도 기다렸고, 사람도 기다렸고, 돈도 기다렸고, 결과도 기다렸어요. 복주머니가 끌렸다는 건 그냥 돈만 바란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린 만큼 뭔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다는 뜻이에요. 이번 분들 현재 상황을 보면요. 제일 크게 보이는 건 답답한 기다림이에요.
누가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된다고도 안 해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차라리 안 된다고 하면 마음을 접겠는데 애매하게 남아 있으니까 자꾸 생각나잖아요. 핸드폰 한 번 더 보고 메일함 한 번 더 보고 상대 프로필 한 번 더 보고 혹시 연락 왔나 확인하고요. 겉으로는 안 기다리는 척해도 몸이 먼저 확인하고 있어요. 이번 분들은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친 게 보여요. 내가 먼저 배려했는데 상대는 너무 당연하게 받았거나 내가 기다려줬는데 상대는 설명을 안 해줬거나 내가 끝까지 책임졌는데 인정은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하지?' 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번 분들은 또 쉽게 끊지도 못했어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본 게 맞는지, 내가 기다린 게 헛된 건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일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을 수 있어요. 지원서를 냈는데 연락이 늦어요. 면접 보고 나서 연락 준다더니 조용해요. 제안은 받았는데 그 뒤로 진행이 멈췄어요. 누가 일을 맡기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요. 이번 분들은 '내가 먼저 물어봐도 되나?' 하다가 그냥 기다렸을 수 있어요. 그 기다림이 9월에는 다시 움직입니다. 연애나 인간관계도 비슷해요.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거나 애매하게 이어진 사람이 있거나 마음은 있는데 확실한 말이 없던 관계가 보여요. 상대가 완전히 떠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책임 있게 다가온 것도 아니에요. 이번 분들은 그 애매함 때문에 많이 지쳤어요.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상대가 흐리게 굴었어요. 그게 마음을 묶어놨어요. 9월 초에는 바로 큰 연락이 오기보다 전조가 먼저 보여요. 예를 들면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들린다든가 관련된 소식을 누가 전해준다든가 예전에 지원한 곳에서 알림이 뜬다든가 전에 저장해둔 번호를 우연히 보게 된다든가요. 별거 아닌데 마음이 살짝 흔들려요.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는 마음이 흔들려도 바로 달려가면 안 돼요. 이번 분들은 기다림이 길었기 때문에 작은 신호 하나에도 크게 의미를 붙일 수 있어요. 그 마음 알아요.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반가운 말 하나만 와도 마음이 확 열리죠. 근데 9월 초에는 확인이 먼저예요. 이게 진짜 이어질 연락인지 그냥 스쳐가는 말인지 상대가 실제로 움직일 생각이 있는지 봐야 해요. 9월 초에는 꿈자리나 우연한 대화처럼 마음을 건드리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얘기하던 일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지나가다 관련된 간판을 보거나 누가 아무렇지 않게 "그거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요. 그때 마음이 괜히 철렁합니다. 이번 분들이 아직 마음속으로 놓지 못한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끝까지 알고 싶었던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9월은 그 마음에 답이 오는 달이에요. 9월 중순에는 실제 연락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이 연락은 길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엔 짧아요. 시간 괜찮으세요? 전에 얘기한 거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확인해 보니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 연락을 받으면 이번 분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반갑죠? 근데 동시에 서운해요. 이제 와서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기대했다가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올라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먼저 쏟지 않는 거예요. 서운한 건 나중에 말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내용 확인이 먼저예요. 상대가 지금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날짜가 있는지, 조건이 있는지, 말만 하는 건 아닌지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일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진행하면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나 조건은 이전과 같을까요? 제가 준비할 게 있을까요? 이렇게요. 연애나 사람 관계면 이렇게 가볍게 받아도 돼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시간 되면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속에 있던 말 다 꺼내지 마세요. 상대가 얼마나 책임 있게 이어오는지 먼저 보세요. 9월 중순에 들어오는 연락 중에는 돈 되는 연락도 있어요. 예전 거래처가 연락해서 작은 일을 맡기거나 누가 지인을 소개해 주거나 미뤄진 정산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정산 늦어서 죄송해요. 이번 주 안에 보내드릴게요. 혹시 이 일 가능하세요? 이런 문장이 보입니다. 이번 분들은 이걸 받았을 때 너무 반가워서 조건을 놓치면 안 돼요. 반가운 것과 별개로 날짜와 금액은 확인해야 합니다. 9월 말에는 작은 복이 손에 잡힙니다. 처음엔 그냥 연락처럼 보였는데 그게 일정으로 바뀌고
일정이 만남으로 바뀌고 만남이 돈이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면접 날짜가 잡히거나 미뤄졌던 정산이 들어오거나 약속이 정해지거나 누가 소개를 해주거나 작은 선물이나 사례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말쯤에 그래도 기다린 보람은 있네 하는 장면이 보여요. 완전히 큰 결론까지 안 가더라도 적어도 애매함이 줄어듭니다. 이게 이번 분들에게는 큰 좋은 일이에요. 돈 쪽으로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돈이 강해요. 혼자서 갑자기 큰돈을 버는 느낌보다 누가 연결해 주거나 누가 챙겨 주거나 누가 다시 연락해서 돈이 움직이는 쪽이에요. 예전 거래처가 연락해서 작은 일을 맡기거나 지인이 소개해 주거나 가족이 조금 도와주거나 누가 미뤄둔 돈을 보내줄 수 있어요. 선물, 사례비, 교통비, 재료비, 밥값처럼 작게 챙겨 받는 것도 보여요. 이번 분들은 이런 걸 '이게 뭐야?'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런 작은 챙김이 마음을 풀어줘요. 돈으로 더 현실적인 장면을 보면 누가 밥을 사줄 수 있어요. 그냥 밥 한 끼인데 이번 분들은 그게 고맙게 느껴져요. 또 누가 "이거 네가 한 거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고 챙겨줄 수 있어요. 이 말이 이번 분들한테는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한 걸 누가 알아주는 느낌이거든요. 또는 중순 지나서 생각 못한 환급이나 정산이 들어올 수 있어요. 크게 터지는 돈이 아니라도 '아, 이 돈 들어와서 다행이다.' 하는 돈이에요. 일 쪽에서는 보류됐던 답이 돌아옵니다. 지원했던 곳, 문의했던 곳, 상담받았던 곳, 제안만 오가다 멈춘 곳,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 이쪽에서 다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다시라는 말이 중요해요. 다시 검토해 볼게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 말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이번 분들이 다음 단계를 물어야 해요. 그럼 언제쯤 다시 연락드리면 될까요? 진행하면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준비할 자료가 있을까요? 이렇게요. 이번 분들 중에 일에서 서운했던 분들은 9월에 조금 풀립니다. 내가 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은 것 같았거나, 내가 기다렸는데 담당자가 연락을 안 줬거나, 내가 애써서 맞춰줬는데 상대가 흐리게 굴었던 일이 있어요. 9월에는 그중 하나가 다시 정리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바뀌거나 연락이 다시 오거나 누가 뒤늦게 이번 분의 역할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야 하는 마음이 들어도 일단 받을 건 받으세요. 감정은 그다음이에요. 사람 관계에서는 끊겼던 사람이 다시 말을 걸 수 있어요. 연애로 보는 분들은 전 사람일 수도 있고 썸처럼 애매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연락이 끊긴 인연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번에 연락이 온다고 바로 다시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볍게 와요. "잘 지내냐? 생각났다. 그때 미안했다. 한번 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번 분들은 여기서 바로 마음 다 주면 안 돼요. 반갑게 봤대. 반복되는 행동을 보세요. 한 번 연락하고 끝인지 계속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팩트는 반복되는 행동이에요. 친구 관계나 지인 관계에서도 비슷해요. 한동안 어색했던 사람이 연락할 수 있어요. 큰 사과는 아니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옵니다. "요즘 뭐 해? 한번 보자." 이런 식이에요. 이번 분들이 마음에 쌓인 게 있다면 바로 따지기보다 상대가 이번에는 실제로 시간을 내는지 보세요. 말만 하는 사람인지 약속을 잡는 사람인지 보시면 됩니다. 가족 쪽으로는 좋은 소식이 하나 보여요. 자녀, 형제, 부모님, 가까운 가족 중 누군가에게 결과가 나오거나 미뤄졌던 일이 풀릴 수 있어요. 취업, 합격, 병원 결과, 돈 문제 정리, 가족 간 연락 재개 같은 현실적인 장면이에요. 또 가족 중 누군가가 이번 분한테 밥 한 끼, 작은 돈, 물건, 시간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큰 도움은 아니어도 이번 분들 마음에는 꽤 따뜻하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동안 혼자 버틴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번 분들 중에는 가족한테도 서운했던 분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는 다들 내 상황을 잘 몰라줬는데 가족 일이 생기면 내가 또 챙겨야 했던 거예요. 9월에는 그 안에서 말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누가 고맙다고 하거나 이번에는 내가 해볼게 하고 나설 수 있어요. 큰 변화는 아니어도 이번 분들 마음에는 그 말이 크게 들어와요. 피해야 할 행동도 말할게요. 첫 번째, 반가운 연락이 왔다고 바로 다 믿으면 안 돼요. 말보다 날짜를 보세요.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이번에는 언제와 어떻게를 확인해야 해요. 상대가 곧이라고 하면 언제쯤인지 물어보세요. 상대가 나중에라고 하면 이번 달 아닌지 확인하세요.
흐린 말을 그대로 두면 2번 분들 마음이 또 묶입니다. 두 번째, 서운함을 처음부터 다 쏟으면 안 돼요. 2번 분들 마음에 쌓인 말이 많은 건 알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다 꺼내면 상대가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먼저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말해도 늦지 않아요. 이번에는 감정 정리가 먼저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 먼저예요. 세 번째, 원하는 걸 흐리게 말하면 안 돼요. 알아서 잘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이번 달 안에 답이 필요해요. 금액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확실한 관계가 좋아요. 다음 단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번 분들은 9월에 분명히 말할수록 빨리 풀려요. 좋은 일이 들어오는 장면을 현실적으로 말해 볼게요. 9월 초에 예전 메시지를 다시 보게 돼요. 그때는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괜히 다시 생각나고 내가 아직 기대하나 싶어요. 그런데 며칠 뒤 주변에서 그 사람이나 그 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중순쯤 직접 연락이 옵니다. 처음엔 짧아요. 근데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상대가 이번에는 날짜를 말해요. 이번 주 안에 볼까요? 다음 주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그 일 다시 진행해 볼까요? 이렇게요. 말일에는 그 연락이 실제 일정이나 돈, 만남으로 바뀝니다. 이번 분들에게 9월 좋은 일은 기다린 답이 현실 문장으로 오는 거예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9월에 바라는 걸 종이에 적으세요. 추상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요. 이번 달 안에 미루어진 답을 받게 해주세요. 필요한 금액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나에게 도움되는 연락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걸 쓰면 마음도 정리되고 내가 뭘 기다리는지도 분명해져요. 그리고 예전에 연결됐던 사람 중 한 명에게 가볍게 연락해 보세요. 긴 말 필요 없어요. 잘 지내셨어요? 전에 얘기한 일 생각나서 연락드려요. 혹시 아직 가능할까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답이 오면 확인하고 답이 안 오면 그 자체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번 분들은 애매함을 줄이는 게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연락이 오면 너무 오래 재지 말고 답하세요. 대신 조건은 꼭 물어보세요. 언제인지, 얼마인지, 누가 책임지는지, 다음 단계가 뭔지요. 이번 분들은 9월에 받을 복이 있어도 확인을 안 하면 애매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복주머니는 열어야 하지만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보고 받아야 해요. 이번 분들 9월에는 기다렸던 답이 옵니다. 그 답이 사람으로 오든 문자로 오든 돈으로 오든 이번 분들 마음을 오래 묶어둔 걸 하나 풀어줘요. 좋은 말이 들어오면 밀어내지 말고 대신 차분히 확인하세요. 이번 달은 기다린 사람에게 답이 오는 달이에요. 그 답을 흐리게 넘기지 말고 현실로 잡으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세요. 댓글에는 이번과 함께 9월에 기다리고 있는 소식 하나만 적어두세요. 3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3번 고르신 분들 9월에는 멈췄던 일이나 다쳤던 계획이 다시 움직이네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3번 분들은 뒤로 갈수록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요. 3번 소품은 붉은 명주실 매듭이에요. 이게 끌렸다는 건 끝났다고 생각한 일이 사실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끊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 어딘가에 이어져 있었던 거죠. 3번 분들은 겉으로는 이제 됐어 하고 말했을 수 있는데 속으로는 아직 한 번 더 해보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9월에 다시 올라옵니다. 3번 분들 현재 상황을 보면요. 가장 크게 보이는 건 멈춤이에요. 하고 싶은 일은 있어요. 계획도 있어요. 근데 자꾸 현실에서 막혔어요. 시작하려고 하면 돈이 걸리고, 돈을 마련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시간을 내려면 가족이나 회사 일이 끼어들고, 겨우 마음먹으면 또 사람이 애매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왜 나는 시작하려고만 하면 막히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3번 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3번 분들은 속으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자료도 찾아보고, 가격도 알아보고, 후기나 사례도 보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마음속으로 여러 번 해봤어요. 문제는 실행 직전에 발이 멈췄다는 거예요. 막상 연락하려고 하면 겁나고, 신청하려고 하면 돈이 아깝고, 시작하려고 하면 실패할까봐 멈춰요. 이게 오래 반복되면 사람은 의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작 자체가 무서워져요. 3번 분들은 특히 완벽하게 해놓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더 못 움직였어요. 이력서도 완벽해야 보내고, 상품도 완벽해야 올리고, 공부도 계획표가 완벽해야 시작하고, 사람한테 연락도 마음 정리가 다 돼야 하려고 해요. 근데 현실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시작하면서 고쳐요. 3번 분들은 9월에 이걸 받아들여야 해요. 어설퍼도 시작해야 합니다. 9월 초에는 막힌 이유가 딱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안 돼였어요. 근데 9월 초에는 돈 때문에 안 됐구나. 자료가 없어서 못 했구나. 사람이 정리 안 돼서 못 갔구나. 내가 너무 크게 시작하려고 해서 부담됐구나. 이렇게 원인이 보여요. 원인이 보이면 방법도 보입니다. 그동안은 안 되는 이유가 뭉쳐 있었는데 9월 초에는 그 덩어리가 조금 풀립니다.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초반에는 준비물을 모으는 게 좋아요. 예전 이력서, 포트폴리오, 자격증 서류, 저장해둔 링크, 상담 받으려던 곳, 문의하려던 사람, 견적받았던 내용, 공부 자료, 사업 아이디어, 상품 사진, 이런 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이미 해놓은 게 생각보다 많아요. 다만 정리가 안 돼서 못 쓰고 있었어요. 9월 초에는 그걸 한 곳에 모으세요. 이것만 해도 다시 시작할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직하려고 이력서 써놨는데 멈춘 분들이 있어요. 파일은 있는데 최신 업데이트가 안 돼요. 사진도 예전 거고 경력도 덜 적혀 있고 자기소개서도 중간에 멈춰 있어요. 9월 초에는 그걸 다시 열게 됩니다. 처음엔 보기 싫어요. 아, 이것도 해야 하네. 근데 막상 열면 생각보다 많이 해놨어요. 조금만 고치면 보낼 수 있어요. 그게 3번 분들 시작이에요. 완성된 이력서를 만드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다시 파일을 열어보는 것부터가 좋은 일이에요. 사업이나 부업 쪽도 그래요. 예전에 상품 올리려고 사진 찍어 놨는데 안 올린 것, 계정 만들어 놓고 방치한 것, 메뉴 구성하다 멈춘 것, 가격표 정리하다 만 것, 블로그나 SNS 시작하려다 멈춘 것, 이런 게 있어요. 9월에는 이거를 다시 손보게 됩니다. 완벽하게 예쁘게 만들 필요 없어요. 일단 하나 올리는 게 중요해요. 3번 분들은 머릿속에서 100번 고치는 것보다 현실에 하나 올리는 게 복을 부릅니다. 처음 올린 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올려야 반응이 오고 반응이 와야 고칠 수 있어요. 공부나 자격증 쪽도 보여요. 책을 사놓고 앞부분만 본 분, 강의 결제해놓고 몇 개만 들은 분, 시험 일정만 보고 미룬 분들이 있어요. 9월에는 하루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딱 30분만 잡으세요. 3번 분들은 한 번에 몰아서 하려다가 지쳐요. 이번에는 작게 반복으로 가야 해요. 30분씩 일주일만 해도 나 다시 하고 있네 하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그 감각이 중요해요. 사람은 다시 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면 다음 날도 움직일 수 있어요. 9월 중순에는 주변 상황이 조금 움직여요. 누가 반대하던 태도가 부드러워지거나 미뤄진 일정이 잡히거나 빈자리가 생기거나 필요한 사람이 연결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에 자리 없다고 했던 곳에서 연락이 오거나 상담 예약이 가능해지거나 친구가 "그거 아직 생각해?" 니 하고 물어보거나 가족이 이번에는 해 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작은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3번 분들에게는 그 말이 시작 신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3번 분들은 고민을 깊게 하는 사람이에요. 장점이기도 한데 9월에는 너무 오래 고민하면 기회가 지나가요. 완벽한 조건이 아니어도 손해가 크지 않은 작은 시작이면 해 보세요. 큰 계약, 큰 이사, 큰 투자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담 하나, 문의 하나, 지원서 하나, 샘플 하나, 예약 하나, 이 정도면 됩니다. 작게 시작해야 겁이 줄어요. 크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계속 멈춘 거예요. 9월 중순에 사람한테 연락하는 장면도 보입니다. 오래 마음에 걸리던 사람이 있어요. 일 때문에 연락해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확인해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3번 분들은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뭐라고 보내지? 지금 보내도 되나? 답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9월 중순에는 짧게 보내야 해요. 그때 얘기한 거 아직 가능할까요? 시간 되시면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준비해 보려고요. 이렇게요. 짧고 정확하게 가면 됩니다. 긴 감정문은 오히려 부담이에요. 9월 말에는 실제 시작점이 잡힙니다. 면접 날짜가 잡히거나 상담 일정이 생기거나
첫 수업을 듣거나 작은 일을 받아보거나 계정을 다시 열거나 소개받은 사람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당장 큰 성공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3번 분들은 이걸 크게 봐야 해요. 왜냐하면 3번 분들은 너무 오래 멈춰 있었거든요. 멈춘 사람이 다시 움직이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말쯤에는 달력에 일정이 생겨요. 며칠의 상담, 며칠의 면접, 며칠까지 수정, 며칠의 업로드, 이렇게요. 이 일정이 생기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에요. 그동안은 생각만 있었지 날짜가 없었거든요. 날짜가 생기면 현실이 됩니다. 3번 분들은 9월 말에 바로 그 현실감을 느껴요. 돈 쪽으로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같이 보여요. 9월에는 돈이 아예 안 나가고 얻기만 하는 달이 아니에요. 준비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교육비, 장비비, 수리비, 계약금, 교통비, 재료비, 프로그램 비용, 상담비 같은 것들요. 처음에는 부담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돈인지 보는 거예요. 그 돈을 쓰면 내가 시작할 수 있는지, 시간이 줄어드는지, 돈 벌 가능성이 생기는지 보세요. 그 중 하나라도 분명하면 그 돈은 낭비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의비를 내는 게 그냥 불안해서 결제하는 거라면 조심해야 해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바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거나 자격 조건을 채울 수 있거나 실제 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써볼 만해요. 또 장비를 사는 것도 그래요. 그냥 남들이 쓰니까 사는 건 낭비예요. 근데 지금 하는 일에 꼭 필요하고 그걸 사야 일을 받을 수 있다면 투자예요. 3번 분들은 9월에 이 구분을 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장면도 있어요. 작은 성금, 예약금, 첫 수입, 테스트 비용, 상담비, 단기 일거리 같은 거요. 처음부터 큰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3번 분들은 그동안 생각만 움직였고 돈은 안 움직였어요. 9월에는 돈이 나가든 들어오든 실제로 움직입니다. 그게 시작의 증거예요. 일 쪽에서는 보류됐던 일이 다시 나옵니다. 전에 지원했던 회사, 예전에 하려던 프로젝트, 배우려고 했던 기술, 열려고 했던 계정, 준비했던 시험, 시작하려던 장사나 부업, 이런 게 다시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전보다 조건이 조금 낫습니다. 내가 더 준비됐거나 주변 상황이 덜 막히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3번 분들이 직장인이라면 부서 이동이나 새 업무, 면접 연락, 프로젝트 재개 같은 게 보이고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라면 멈췄던 상품, 홍보, 예약, 소개가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공부하는 분들은 미뤘던 공부를 다시 잡게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3번 분들은 완벽하게 시작하려다 계속 못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어설퍼도 시작하는 게 맞아요. 사람 관계에서는 짧은 연락이 중요해요. 3번 분들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일과 관련된 사람이든 관계와 관련된 사람이든 예전에 말이 오갔던 사람이든요. 9월에는 길게 감정문 보내지 마세요. "잘 지내? 그때 얘기한 거 아직 가능해? 시간 되면 한번 이야기하자." 이렇게 짧게 가세요. 상대가 받을 마음이 있으면 이어지고 아니면 거기서 정리됩니다. 3번 분들한테는 애매한 걸 계속 품고 있는 것보다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좋아요. 가족 쪽에서는 공간 문제가 보여요. 집, 방, 책상, 일하는 자리, 매장, 사무실, 출근 동선, 가족과 같이 쓰는 공간, 이게 3번 분들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집이 너무 복잡하거나 내 자리가 없거나 가족 일정이 계속 끼어들면 내일이 또 밀려요. 9월에는 내 자리 하나를 만들어야 해요. 큰 방이 아니어도 돼요. 책상 한 칸, 가방 하나, 파일 하나라도 이건 내 시작 자리라고 정해두세요. 가족이 걱정해서 말릴 수도 있어요. "그거 해도 되겠어? 돈 아깝지 않아? 좀 더 이따 하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이 악의는 아니에요. 근데 그 말만 들으면 3번 분들은 또 멈춰요. 그러니까 가족에게는 감정적으로 설득하지 말고 계획을 보여주세요. "일단 이 정도만 해볼 거야. 비용은 여기까지만 쓸 거야. 한 달만 테스트 해볼게." 이렇게 말하면 반대가 줄어듭니다. 피해야 할 행동도 확실해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3번 분들은 준비하다가 지치는 타입이에요. 이번에는 작게 시작하세요. 예전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상황이 달라졌고 사람도 달라졌고 3번 분도 달라졌어요. 예전 기억만 붙잡고 있으면 새 문이 열려도 못 봅니다. 돈 쓰는 걸 무조건 겁내지 마세요.
다만 체면 때문에 쓰는 돈, 불안해서 사는 물건, 남 따라 하는 지출은 피하세요. 필요한 돈과 불안한 돈을 구분해야 해요. 좋은 일이 들어오는 장면을 말해 볼게요. 9월 초에 예전 자료를 정리하다가 멈춘 일이 다시 눈에 들어와요. 처음엔 그냥 보고 넘기려는데 마음이 계속 걸려요. 그래서 짧게 연락을 하거나 신청서를 다시 쓰거나 상담 예약을 해요. 중순쯤 답이 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말일에는 일정이 잡히거나 첫 시작이 만들어져요. 큰 성공은 아직 아니지만 3번 분들은 그날 마음속으로 알게 돼요. 나 다시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9월의 좋은 일이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9월 첫 열흘 안에 멈춘 일 하나를 다시 건드리세요. 지원서 하나 보내기, 연락 하나 하기, 상담 예약하기, 상품 하나 올리기, 책 한 권 다시 펴기, 계정 하나 정리하기. 진짜 작아도 됩니다. 그리고 공간을 정리하세요. 책상, 현관, 가방, 차량, 작업 공간 중 하나를 비우세요. 오래된 종이, 고장난 물건, 안 쓰는 물건은 빼야 해요. 자리가 나야 새 일이 들어와요. 3번 분들은 실제로 공간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져요. 책상 위를 비우면 파일을 열게 되고, 가방을 정리하면 나갈 준비가 되고, 현관이 정리되면 움직임이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써야 하는 일이 오면 회수 가능성을 계산하세요. 그 돈이 나중에 기술, 수입, 기회, 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그냥 마음 불안해서 쓰는 돈이면 멈추세요. 이게 9월에 3번 분들이 꼭 구분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3번 분들, 9월에는 멈춘 일이 다시 움직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근데 3번 분들한테는 그 시작이 제일 큰 복이에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지나갑니다. 이번 달에는 작게라도 움직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9월 후반에 실제 일정으로 잡힙니다.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3번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일 하나만 적어두세요. 4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4번 고르신 분들 9월에는 사람의 인정이나 공식 제안이 실제 돈과 자리로 이어지네요.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4번 분들은 마지막까지 봐야 어떤 사람을 잡고 어떤 제안은 거절해야 하는지 분명해져요. 4번 소품은 자개 비단함이에요. 이걸 고르셨다는 건요. 4번 분들이 아무 자리나 원하는 게 아니라 내 값어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자리를 원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바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불려다니는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4번 분들은 나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대우해주는 자리가 필요했어요. 대충 부탁받는 자리 말고 내 이름과 능력을 인정받는 자리요. 4번 분들 현재 상황을 보면요. 오래 기다린 자리가 보여요. 4번 분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사람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많이 애써 왔어요. 맡은 일은 대충 못하고 약속도 쉽게 어기지 못하고 내 이름 걸린 일은 끝까지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4번 분을 제대로 알아주는 자리가 부족했어요. 4번 분들은 속으로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자존심을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괜찮은 척, 차분한 척, 기다릴 줄 아는 척 했죠. 근데 속으로는 나도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왜냐하면 4번 분들은 그냥 칭찬 한마디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해온 만큼 대우받고 싶었던 거예요. 말로만 고맙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자리나 돈으로 이어지는 인정을 원했어요. 또 4번 분들은 너무 오래 당연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잘하니까 맡기고 책임감 있으니까 넘기고 거절 잘 못하니까 부탁하고 알아서 해 주니까 또 부르고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돼요. 9월에는 이걸 그대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도움을 주더라도 조건을 잡아야 해요. 4번 분들은 친절해야 하지만 만만해지면 안 됩니다. 9월 초에는 사람을 통해 말이 들어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기회라기보다 먼저 조용히 들어오는 말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제가 아는 분이 찾고 있는데요. 4번 분이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먼저 말씀드려요. 이런 말이에요. 이때 4번 분들은 너무 겸손하게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뭐려. 저보다 잘하는 분 많죠. 이렇게 넘기면 상대는 진짜 관심 없는 줄 알아요. 4번 분들은 정중하게 받아야 해요.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조건 알려주시면 검토해 볼게요. 일정이 맞으면 가능해요.
이렇게요. 이 말은 건방진 게 아니에요. 내 값을 지키는 말이에요. 9월 초에 안부 연락도 보여요. 오래 연락 없던 사람, 예전 직장 동료, 선배, 지인, 가족의 지인, 예전 손님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실제로 연락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잘 지내? 처럼 가볍게 시작돼요. 근데 대화하다 보면 일 얘기나 소개 얘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사번분들은 이런 가벼운 연락을 너무 대충 넘기면 안 돼요. 9월에는 안부가 제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9월 중순에는 조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떠다니던 일이 날짜, 금액, 역할, 범위로 좁혀져요. 이때 꼭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얼마인지, 내가 어디까지 맞는지, 추가 요청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요. 친한 사람이라도 말로만 시작하면 나중에 애매해져요. 사번분들은 사람을 믿는 마음이 있지만 9월에는 믿음과 확인을 같이 해야 합니다. 확인한다고 정기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편하려고 확인하는 거예요. 중순에는 이런 상황이 보입니다. 상대가 간단한 거예요 하고 말해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간단하지 않아요. 시간도 들고 수정도 필요하고 책임도 따라와요. 이때 사번분들이 그냥 "네, 해 볼게요." 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간단한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수정은 몇 번까지 보면 될까요? 마감은 언제일까요? 이렇게 물어야 해요. 이게 사번분을 지켜줍니다. 9월 말에는 결과가 잡힙니다. 작은 계약, 새 역할, 수입 증가, 소개 성사, 일거리 확정, 평가 상승, 가족 안에서 역할 정리, 이런 게 보여요. 사번분들은 말에 강한 달이 아니라 결과에 강한 달이에요. 누가 칭찬만 하고 끝나면 별 의미 없어요. 그 칭찬 뒤에 실제 제안이 붙어야 해요. 9월 말에는 그게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말쯤에는 사번분이 '이번에는 내가 그냥 이용당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상대가 조건을 인정해 주거나 금액을 맞춰 주거나 사번분 역할을 분명히 해 줍니다. 또는 직장에서 누가 "이건 사번분이 맡는 게 맞겠다." 하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사번분들은 이런 공식성이 중요해요. 몰래 고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올라야 합니다. 돈 쪽으로는 내 능력값을 받는 돈이 보여요. 일당, 수수료, 계약금, 성과급, 보너스, 소개비, 매출, 재계약, 추가 의뢰 같은 것들이요. 특히 누군가가 사번분을 추천해서 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소개해줘서 연락드렸어요. 이 말이 9월에 중요합니다. 사번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평판이 사람 입을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만 조심해야 할 돈도 있어요. 싸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상대가 친하다는 이유로, 처음이라는 이유로, 다음에 더 주겠다는 이유로 사번분 값을 깎으려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세게 밀어붙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최소 기준은 있어야 해요. 이 정도 범위면 이 금액이 맞아요. 추가 작업은 따로 봐야 해요. 마감이 빠르면 조건이 달라져요. 이 말을 해야 돈이 남습니다. 돈을 더 현실적으로 보면 사번분들은 9월에 작은 가격 협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상대가 조금만 맞춰주실 수 있어요? 하고 말합니다. 그때 무조건 깎아주지 마세요. 대신 범위를 줄이세요. 그 금액이면 여기까지 가능해요. 전체는 어렵고 일부만 가능해요. 이렇게 요. 금액을 낮추면 일의 범위도 줄어야 해요. 금액은 줄였는데 일은 그대로 하면 사번분만 손해예요. 일쪽에서는 윗사람의 인정이 강해요. 직장인이라면 상사나 윗사람이 사번분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조용히 해온 일, 꾸준히 책임진 일, 남들이 싫어하는 걸 맡아온 게 평가에 들어갑니다. 회의에서 이름이 나오거나 새 업무를 맡기거나 면담이 잡힐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번분 평판을 올리는 일이에요. 다만 업무만 늘고 보상이 없으면 물어봐야 합니다. 사번분들이 다 해주면 편하긴 한데 그 편함이 또 당연해져요. 가족 안에서 인정받는 말도 보입니다. 크게 눈물 나는 장면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말이에요. 네가 고생 많지. 네가 챙겨줘서 다행이야. 이번엔 우리가 같이 할게. 이런 말이에요. 사번분들한테는 이 말이 생각보다 크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당연한 사람으로 살아왔거든요. 피해야 할 행동은 분명해요. 본인 값을 낮추면 안 돼요.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너무 싸게 말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싸게 해주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지키는 것도 정성이에요. 말로만 믿고 시작하면 안 돼요. 조건은 문자로 남기세요. 날짜, 금액, 역할, 마감, 추가 비용. 이 5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말로 들으면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어요. 문자로 남기면 서로 편해요. 도움을 주더라도 무리하면 안 돼요. 사번분들은 착하게 해주다가
체력과 시간이 먼저 다를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야 좋은 일이 오래 갑니다. 한 번에 다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4번분은 오래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들어오는 장면을 말해 볼게요. 9월 초에 아는 사람이 조용히 연락해요. 처음에는 그냥 안부처럼 시작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아직 그 일 하세요? 이렇게요. 대화를 하다 보니 누군가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요. 중순쯤 조건 이야기가 나오고 4번분이 이번에는 날짜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말쯤에는 실제 일이나 제안으로 이어져요. 그때 4번분들은 느껴요. 내가 해온 게 헛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9월에 들어오는 좋은 일이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예전에 고마웠던 사람, 같이 일했던 사람, 도움을 주고받았던 사람 중 한 명에게 짧게 안부를 보내세요. 잘 지내셨어요? 문득 생각나서 연락드려요. 이 정도면 돼요. 그 연락이 바로 돈이 안 돼도 사람 길을 다시 열어줍니다. 그리고 제안이 들어오면 조건을 정리하세요. 날짜, 금액, 역할, 마감, 추가 비용, 이건 꼭 확인하세요. 친한 사람일수록 더 부드럽게, 더 정확하게 남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베풀 하나 하세요. 큰 돈을 쓰라는 뜻 아니에요. 정보 하나 알려주기, 사람 연결해주기,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한 자료 보내주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베푼 것이 좋은 평판으로 돌아옵니다. 4번 분들은 베풀 때도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해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4번 분들 9월에는 4번 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칭찬에서 끝나지 않고 제안과 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본인 값을 낮추면 복이 작아집니다. 조건을 확인하고 문서로 남기고 무리한 부탁은 선을 그으세요. 4번 분들은 오래 쌓아온 것이 돌아오는 달이에요. 가볍게 흔들리지 말고 품격 있게 받으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4번과 함께 9월에 받고 싶은 인정이나 제안 하나를 남겨보세요. 오늘 네 번호 모두 받습니다. 1번 분들은 밀린 생활 문제가 정리되면서 숨통이 트이고요. 2번 분들은 기다리던 연락이나 답이 들어오고요. 3번 분들은 멈췄던 일이 다시 움직이고요. 4번 분들은 인정과 제안이 현실 이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카드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현실적인 답은 이거예요. 9월에 좋은 일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만 오지 않아요. 1번은 확인해야 받고요. 2번은 말해야 풀리고요. 3번은 두드려야 열리고요. 4번은 조건을 잡아야 남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는 마음만 쓰지 말고 행동 하나를 하세요. 통장을 확인하고 연락을 보내고 멈춘 일을 다시 건드리고 제안의 조건을 물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좋은 일을 현실로 끌어옵니다.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번호와 함께 한 줄 남겨주세요. 맞춤 부적이나 비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카톡으로 천천히 오시면 돼요. 9월에는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좋은 일이 현실적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오늘 고르신 번호 마음에 잘 품고 가세요. 성불하실 겁니다.